60세 이후 진짜 젊음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노화의 비밀을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 혹시 60살이 되면 이제 늙었으니까 몸 조심하며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이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60살의 급격한 변화를 겪지만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피부 관리 등 규칙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오신 65세 김순자 어르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늙었으니까 그냥 아픈 것 참고 살아야죠. 무슨 운동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석 달 후 같은 분이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예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가정의학과에서 중년과 노년층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박지은입니다. 지난 30년간 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60세 이후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60세가 새로운 시작점이며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문제의식과 현실을 알아봐요. 우리나라는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인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재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39%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60세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31.9%만이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4.2%의 거의 3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건강한 마인드와 올바른 건강관리법입니다. 제 환자 중 70세 박철수 어르신은 자산이 그리 많지 않으셨지만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넘치셨습니다. 반면 상당한 재산을 가진 68세 최부자 어르신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며 이제 늙었으니 조용히 아야지라고 말씀하셨죠. 1년 후 두 분의 상태는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더욱 건강해지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지만 최부자 어르신은 근력이 현저히 떨어지시고 우울감까지 호소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60세 이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활동을 줄이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위 내용을 과학적 근거와 새로운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44세와 60세 두 번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25세부터 75세까지 108명을 대상으로 1년에서 7년간 혈액, 대변, 피부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44세에는 주로 심혈관 질환과 카페인, 알코올 대사와 관련된 분자들이 변화했고 60세에는 면역 조절,
탄수화물 대사, 신장 기능과 관련된 분자들이 크게 변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피부와 근육 노화 관련 분자들은 두 시기 모두에서 변화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60세는 단순히 늙어가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 몸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처럼 말이죠. 사춘기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하는 과정이듯 60세는 중년에서 진정한 성숙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적응력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표한 노화에 따른 면역지표 연구를 보면 나이가 들면서 CD8 양성 T세포는 감소하지만 CD4 대 CD8 비율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나이에 맞는 새로운 면역 전략을 구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고령 인구의 84%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삶의 질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이미숙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신 결과 오히려 진단받기 전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뇨가 제 인생을 바꾼 축복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60세 이후는 위기가 아닌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올바른 지식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의학적 근거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60세 이후 진짜 젊음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움직임의 과학을 이해하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체념하시는데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운동 능력은 연간 1%씩 감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이 감소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프랑스 연구진이 60세 이상 12만여 명을 평균 10년간 추적한 결과 일주일에 75분만 운동해도 사망률이 22% 감소했습니다. 이는 하루 단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운동에 해당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21분간 걷기 운동을 하면 심장질환과 제2형 당뇨병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337 운동법입니다. 일주일에 3회 30분씩 70% 강도로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건강 수치와 현명하게 공존하라.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과도하게 집착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증가시킵니다. 물론 관리는 중요하지만 완벽한 수치를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혈압의 경우 수축기 혈압 240mm 수은주 이상, 이완기 혈압 90mm 수은주 이상일 때 진단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승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너무 낮으면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 자체가 아니라 생활의 질입니다. 제 환자 중 73세 장건강 어르신은 혈압이 160mm 수은주 정도 나오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우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반면 혈압 수치는 정상이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원칙 면역력을 현명하게 관리하라.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를 면역 노화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면역세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적응 면역보다는 자연 면역이 더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면역력을 과도하게 자극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면역력 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반면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네 번째 원칙 사회적 연결의 힘을 활용하라.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배로 증가시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사회적 고립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74%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93.9%가 메신저를 이용합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연결의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입니다. 균형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지 못하면 향후 10년 내 사망 위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균형 운동으로 이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영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라. 60세 이후에는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와 같은 식단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한식 위주의 식단이 체중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밥과 국물 요리, 다양한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은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제가 아닌 선택입니다. 제가 만난 76세 김마식 어르신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 대답은 아닙니다.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드시면 됩니다였죠. 실제로 적당한 양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고 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실제 성공 사례와 구체적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는 6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박세진님 이야기입니다. 박세진님은 은퇴 후 무기력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체중이 10kg 늘었고 혈압도 260mm 수은주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와 상담 후 337 운동법을 시작하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걷기 모임에도 참여하셨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체중이 8kg 감소했고 혈압도 235mm 수은주로 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며 웃으시는 모습이었죠. 지금은 걷기 모임의 리더가 되어 후배 어르신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는 70세에 당뇨를 친구로 만든 이조식 님입니다. 이조식 님은 70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이 250mg/dl까지 올랐죠. 처음에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며 절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 30분씩 식후 산책, 단백질 위주의 식단 조절, 그리고 혈당 측정을 통한 자기관리법을 익히셨습니다. 특히 혈당일지를 쓰시면서 어떤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스로 파악하게 되셨습니다. 1년 후 당화혈색소가 9.3에서 6.8로 떨어졌고
약물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뇨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며 주변 분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53번째 성공 사례는 75세의 균형 감각을 되찾은 안진현님입니다. 안진현님은 몇 차례 넘어지는 경험을 하신 후 외출을 꺼리게 되셨습니다. 한 발로 서기는 3초도 버티지 못하셨죠.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에만 계시다 보니 근력도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균형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잡고 한 발로 서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또한 간단한 근력 운동도 병행하셨죠. 3개월 후에는 한 발로 15초 이상 서 있을 수 있게 되셨고 6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수월해지셨습니다. 지금은 넘어질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인생이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려야죠.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차별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1주차에는 현재 상태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한 발로 서기 테스트, 기본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하고 일주일간 활동량을 기록해 보십시오. 다음 2주에서 4주차에는 기초 체력 만들기를 실행하십시오.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 만들기. 그리고 벽을 잡고 한 발 서기 균형 운동을 하루 3번 시행합니다. 5주에서 8주차에는 강도 높이기를 합니다. 걷기 시간을 20분으로 연장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를 추가하고 벽 없이 한 발로 서기에 도전해 보십시오. 9주차부터 12주차에는 아래 운동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337 운동법 완전 적용, 걷기 모임 등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개인별 목표 설정 및 달성을 하기 위한 꾸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양 관련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 두부 반모와 같이 단백질 20g 이상을 드시고 점심은 한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저녁은 탄수화물은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간식은 견과류 소량 또는 과일 1회분으로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최신 과학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5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째, 움직임의 과학을 이해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둘째, 건강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명하게 공존하는 것. 셋째,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자극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것. 넷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 다섯째, 절제보다는 현명한 선택으로 영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80살이 되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려는 의욕을 가진 분들은 정말로 젊습니다. 반면 60살에도 이제 늙었다며 포기하는 분들은 정말로 늙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한 발로 서기 연습,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좋아하는 음식을 건강하게 즐기기 등등 말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운동, 완벽한 식단, 완벽한 건강 수치를 목표로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대신 꾸준함을 선택하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완벽한 하루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93.9%가 메신저를 사용하신다는 통계를 기억하시나요?
이는 새로운 연결과 소통의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337 운동 시작이라고 다짐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60세 이후 새로운 도전 이야기, 건강관리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더 큰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60세 이후 진짜 젊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하세요.